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은 금년 하반기 이후 25년까지 인도 예정으로 있는, 그래서 현재 근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량입니다. 글로벌 총 합계한 겁니다. 모두 695만 TEU입니다. 23년에 245만 TEU, 24년에 274만 TEU, 이때 집중적으로 인도 물량 몰려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4분기 이후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폭증한 거 결과 아니겠습니까? 22년 6월 현재 글로벌 컨테이너선 선봉량은 2,491만 TEU로 추정이 됩니다. 척수로는 대략 한 5,300척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결국 현재 운항 중인 선봉량의 대략 28%가 근조 중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20년 10월에는 이 비율이 8.2%였다고 이 알파라이너가 말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발주는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인가, 이거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발주 동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더 크게 짓고, 에너지 효율 좋아야 되고, 친환경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탄소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결국 컨테이너선에서는 이종 연료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서 LNG가 대세이고 메탄올과 암모니아 추진선이 지금 실험적으로 발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컨테이너선 이 사이즈를 보면은 24,000 TEU급 맥스마이즈 메가 사이즈, 여기서부터 12,000에서 17,000 TEU급, 또 8,000에서 12,000 TEU급, 3,000에서 8,000 TEU급, 이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이거는 사이즈별로 1장 1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선사 입장에서는 이 사이즈 옵티멀 믹스 스트래티지가 아주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석의 출발선이 될 기초 데이터가 뭐겠는가? 그거는 향후 컨테이너선 물동량과 이거 실어나를 컨테이너선 선박의 공급량, 이겁니다. 이 값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디파인이 돼야지 산수를 할 수가 있겠죠. 영국 MSI 분석에 의하면은 22년 금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대략 2억 2,760만 TEU라고 합니다. 이거는 21년보다 대략 한 4.2%, 930만 TEU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위 물동량을 실어나를 컨테이너선 공급량은 어떤가? 지금 2,580만 TEU라는 겁니다. 이게 이 금년에 공급량이 2,580만 TEU라는 거고, 이거는 작년 21년보다 대략 4.3%, 한 100만 TEU 정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그래프에서 본 바와 같이 22년 하반기 공급량은 63만 TEU니까 아마도 22년 상반기에 이미 공급되었을 선봉량은 불과 37만 TEU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산수가 되지 않습니까? 선봉량 과거 20년 평균 증가율이 8.5%다, 이렇게 산수를 일본 NYK가 2년 전 20년 말경에 이렇게 산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NYK가 세계 컨테이너 시장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8.5%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3분기까지 이렇게 불황과 팬데믹 영향으로 컨테이너선 발주 극히 저조한 여파가 금년 상반기까지, 또 금년 하반기도 포함해서 금년까지 신규 공급되는 선봉량이 과거 평균보다 현저히 적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금년 들어서 최근까지 컨테이너선 운임이 내리기는 내리는데 찔끔 내리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용선료도 아직은 매우 높은 가격대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지금 한국 조선사들의 매출 늘어나서 흑자 전환되는 것도 내년이라는 겁니다. 내년에 20년 4분기 때 왕창 수주받은 컨테이너선이 내년에
다 이제 그 인도돼서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내년에 흑자 전환이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근거인 겁니다.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데 금년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 분명합니다. 거기 뭐 3개월 단위, 뭐 1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X축을 그렇게 보는 것인데 10년 장기 그래프 보시면 여전히 급등하기 전 봐도 대략 한 4배, 평균 4배 언뜻 볼 때 말이죠. 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류의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도 금년 들어 하락하는 모습인데 그래프 보면은 매우 완만하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컨테이너 그 운임지수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제네타 지수라는 거는 지금 스팟 가격이 장기 계약 가격을 처음으로 하회하는 현상이 지난주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세라는 거죠. 컨테이너 운임이. 그렇다면은 여기서 23년과 24년에 컨테이너선 공급량이 지금 왕창 늘어나는데 그러면 운임이 팍 내릴까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임이 팍 내리면 해운사 주가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겁나는 얘기죠. 이 컨테이너선 이 선박 수요는 물동량 수요에 바로 연동이 되고요. 이 물동량 수요는 글로벌 경기 직접 반영을 할 겁니다. 요거는 요점이 LNG 운반선 수요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LNG 운반 수요는 에너지 전환 수요를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 선박 수요는 경기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기 문제는 분명히 경기 둔화는 되겠지만 일단 침체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일단 요 선으로 자르겠습니다. 복잡하게 나가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략 그래서 한 2, 3% 정도 완만한 성장세 유지한다고 전제를 하고요. 이 부분은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중요한 것은 향후 경기 동향에 적응을 잘 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3년, 24년에 컨테이너선 공급하는 것은 최근 수년간에 비추어서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니까 그래서 내년 운임 하락이 상당폭 가속될 근거로는 아주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하반기부터 운임 하락폭이 빨라질 수 있다, 가속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고려할 변수는 탄소 규제 강화, 그다음에 연료 효율 저하 이런 걸 이제 반영을 해서 낡은 배 퇴역시키는 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정확히 세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운임 하락 변동성 매우 클 것 같습니다. 변동폭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보다는 현저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특히 이제 또 그 머스크 같으면은 또 변수가 되는 게 머스크 같으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존의 모든 그 컨테이너 선박 그 엔진을 저 엔진이라는 것은 중유 태우는 겁니다. 그 엔진을 메탄올로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현대글로벌서비스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기존 선박을 이제 새로운 배로 일찍 발주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선박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장기로 사용하겠다 이런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신주 발주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선사한테 땡큐입니다. 땡큐. 안 그래도 지금 도크가 부족한데 아직은 컨테이너선보다는 그 가스 운반선이 돈이 더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신주 발주는 과연 누가 하느냐, 누가 돈을 내느냐, 배값을 누가 내느냐 이걸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선주사인 해운사 또는 용선사입니다. 그런데 해운사하고 용선사는 한편 서로 그 윈윈하면서 그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이지만 또 한편에는 매우 치열한 경쟁 관계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둘 다 말이죠. 선주사건, 해운사건, 용선사건 현재의 높은 운임, 그 다음에 이 운임이 높기 때문에 용선료도 높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유혹적입니다. 침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높은 운임에서 상당폭 사실 뭐 내려가더라도 용선료 좀 내려가더라도 여전히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지난 그 가스 운반선 같으면은 제가 그 프레젠트 밸류 또는 IRR 이 방식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여기서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나마나 지금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거 하면은 바보가 되는 거고 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분석해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도크 사정을 고려를 하면은 요즘 발주하면 대략 3년 지나서 배를 받습니다. 컨테이너 선박. LNG는 4년 걸리죠. LNG 운반선하고 지금 도크 쟁탈전을 벌여야 합니다. 컨테이너선이. 물론 그 컨테이너 선박은 LNG 이중 추진이라 하더라도 저 지금 준공도 좀 만드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준공 쪽 도크는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준공 애들이 볼 때 그렇고 선주 입장에서는 특히 글로벌 상위권 선주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급적 한국배 사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중고배로 팔더라도 값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한국에 발주하는 컨테이너 선박도 대기기간 4년에 근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배를 인도받는 시점에서는 그러면 경기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컨테이너 선박 수요도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선주사와 용선사는 한정된 도크를 두고 LNG 운반선하고 도크 쟁탈전을 벌여야 합니다. 이 말은 컨테이너 선박도 앞으로 신조 가격이 계속 더 가파르게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한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선박이 탄소 규제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에 있는 선봉량, 지금 기존 선봉량의 30%는 25년까지 지금 대체가 싹 되지 않습니까? 남은 70%도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대체돼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모조리 새로 짓는 배로 대체돼야 되고 그거 전부 발주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현실적으로 그 돌아다니는 배는 뭐 5천 몇백 척이 되니까 저거 따지지 말고 이제는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델링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490만 TEU 중에서 70%를 신조 발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1,743만 TEU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령 2.4만 TEU급, 1.5만 TEU급, 5,000 TEU급 이렇게 대중소로 요거를 대는 25%, 중은 35%, 소가 비율이 많지 않겠습니까? 40%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181척, 중형 컨테이너선은 406척, 소형 컨테이너선은 1394척을 지금 이후로 순차적으로 발주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습니다. 언제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그림 한번 보시면요. 주요 해운사들 현재 발주 잔량을 보여주는데 운영 중인 선단 대비 발주량 이게 지금 그 비율로 오른쪽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많은 데는 평균 이제 지금 30%고요. 많은 데는 40%, 50%, 80%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0% 가는 데는 이미 많이 발주했으니까 앞으로 발주 안 할 것이고 그 비율이 낮은 곳 이곳이 앞으로 발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용선사들도 발주를 서두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사의 전략이라는 것은 이거 배값을 올려야 합니다. 조선사 입장은 지금 그 도크를 판매하는 것이지 배를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컨테이너선 발주를 뒤로 연기를 하면은 이거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배값을 올려 불려야 하는데 컨테이너 선박이 당연히 LNG 선박보다도 배값이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컨테이너선 만드나 가스 운반선 만드나 도크는 여전히 똑같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도 가스 운반선 근접하게 배값을 팍 올려버려야지. 그러면 컨테이너선 발주를 뒤로 연기를 해주면 아주 절반의 성공입니다. 고맙다 그러면 땡스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동안의 가스 운반선, 특히 지금 카타르 물량이 왕창 더 나올 예정이니까 이거 다 소화하고 나중에 도크 여유 있을 때 그때 더 비싸게 컨테이너선 만들기 위한 도크 파는 게 최고입니다.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도크를 파는 것이고요. 도크 쟁탈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면 가스 운반선보다 컨테이너선이 더 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크는 전형적인 부동산과 같아서 단기간에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가스 운반선이건 컨테이너선이건 최고 가격을 지급하려는 그 발주자에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슈퍼사이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매우 신이 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